네, 스페셜1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일단은 조정에 좀 가까운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으면 한 차례 흔들릴 것 같은데 한 줄 평부터 전해주시죠. 네, 기대 반, 우려 반, 관망세 진행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관망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핵심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시장을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될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계속 이제 조정을 좀 염두에 두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조정 구간이 이제 깊이에 관해서는 지수 타겟팅은 뭐 굳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 자체가 뭐 외인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죠. 미국 나스닥 시장 지금 차트 모습 나가고 있는데 나스닥 시장도 어떻습니까? 뭐 완만하게 계속 조금 하락세고 관망세라는 게 표시가 좀 나는 게 캔들 크기가 지금 매수 매도가 상당히 이제는 눈치 보기 장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일 뭐 양봉 마감이 좀 되었습니다만은 그 사실상 큰 힘은 없었다. 그리고 완벽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되는 모습은 아니었고 오늘 야간 선물도 이제 약세인데 오늘 뭐 조금 하락이 예측돼 보이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제 뭐 실적 가이던스가 세 자릿수가 지금 전년 동기 기준으로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좀 뜨겠죠. 근데 뜨고 나서 데일리 기준 뭐 당일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 뭐 어찌됐건 반도체 엔비디아 부분에 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 선반영이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좋게 보지는 않는 쪽이죠. 뭐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세 자릿수 매출액 상승 실적 상승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걸 피크아웃 논란이라는 단순 이제 논리법으로 갖다 붙이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찍어 누르게 되면 도리가 없어요. 시장 투심 자체가. 결국은 다른 주도주 섹터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빅스 지수인데 빅스 지수도 그 시세 초입부까지 다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적인 더 하락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 같고 모두 다 양쪽으로 좀 열려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뭐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이고, 단기적으로 더 밑으로 빅스 지수가 떨어지면, 뭐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조금 오르는 것 같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번 주에 방향성 측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다음 주 한 주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양옵션 만기일 계속 강조드려요. 추석 이후인데, 양옵션 만기일 전에 뭐 뽑아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뽑아 올리려면 좀 눌러주는 게 19,000포인트 사실은 19,000포인트까지만 빠져줘도 그냥 스무스한 거예요 여러분들. 19,000 정도까지 빠지면 뭐 주봉 기준으로 21선 정도니까 나쁘지 않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지금 주봉 차트 모습인데 이 주봉 차트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시황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쉬어갈 타이밍에 음봉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 요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예상을 뒤엎고 주봉 시가 위로 안착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서 뽑아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제가 이제 틀리는 부분이고, 더 좋은 쪽으로 가는 쪽인데,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좀 눌러주는 게 좋다. 눌러줄 때 지지부진하게 누르면 좀 피곤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핵심은 일단 달러 인덱스의 반응도인 것 같고요. 매크로 변수가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뭐 실적 전에도 매크로 변수가 큰 게 없고 실적 이후에도 큰 게 별로 없어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 뭐 양옵션 만기일에 포지션 정리되고 나서 우리가 지켜본다면 이제 뭐 FOMC가 되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 좀 넘어가 보죠. 양대 지수인데. 오늘 시장에 지금 옷간 동걸 보니까 결국은 소해주 진단키트 쪽 뭐 이쪽 좀 돌고 있고 이따 좀 언급하겠지만 딥페이크 이쪽으로 답 안 나오죠. 네. 여기서 뭐 기술적인 매매를 지금 진행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고 코스닥이 지금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구독자나 시청자도 마찬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조금 아주 치사할 정도로 신압으로 매수를 좀 해야 된다. 물론 다 들어가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버티는 매매 형식이 지금 좋죠. 딱
여기가 저점이야 얼마를 기다리겠어.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들 희망상, 또 저 또한 희망상 시장이 그 가격까지 조정을 줄지 말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지지 저항 이론의 패턴에 따라서 이 정도가 지지 라인이구나. 요걸 보고 이제 진입하는 건데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늘 열어둬야죠. 코스닥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변동사항 없습니다. 740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선 하나 그어드리고요. 요 정도 스페셜 시간에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의 모습인데 말씀드렸어요. 2600선 플러스 마이너스고 최대 좀 낙폭 나오면 2550선까지 여기 갭까지는 좀 열어둬야 된다. 이번 주에 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단변적으로 제가 봤을 땐 내일 좀 오를 수 있는데 내일 상승이 나와도 2720 전후 2715 정도가 되어 보이고요. 코스닥도 좀 짚어드리면 이제 연동관계는 차후 문제고 반등 나오면 한 775선 정도 이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계속 관망세예요. 네, 요즘은 여러분들 시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좀 중요합니다. 전략. 스페셜 원식은 전략이잖아요.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호흡 템포가 빠르면 좋죠. 순환배가 막 넘어가고 막 불장이 막 일고 그죠? 단타 막 들어가고 오늘 유한양인 같은 거. 근데 사실은 거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딱 그 추석 전으로 좀 종목이 안 떨어지면 좋고 솔직하게 그때까지 잘 좀 사가지고 반등 나올 때 10% 15%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든지 나는 쭉 가져가겠다. 저는 썸머 랠리가 없었기 때문에 산타 랠리는 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도 교육생도 교육할 때 10월, 11월, 12월 초순까지를 보고 접근해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단지 지금의 시장 자체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전혀 반응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 2,400억 현물 매도고요. 코스닥 850억. 오늘 선물도 1,300개를 팔거든요. 이런 말인 즉슨 오늘 견인차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양대 시장 자체에서. 단지 코스닥도 단기적으로 오늘 전일 저점만 갱신 안 하면 내일 반등 자리는 만들어졌고요. 코스피도 지금 2650선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내일 단기 반등 자리는 만들어졌다. 이 단기 반등 자리에서 이제 뭐 내일 반도체니까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커플링을 노리면서 단기 단타를 좀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눌러줄 때 제약바이오를 더 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이 지금 시간에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 좀 있어도 조정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섹터별로 전략도 나눠서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4가지 준비했습니다.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소외주 딥페이트, 진단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약간 선물 바구니처럼 많이 준비하셨네요. 이 주도주들 플러스 소외주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일단 한 줄평부터 알려주세요. 네,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유한양행도 언급을 주셨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또 오늘 장중에 황제주 도달이 있었고 제약바이오 섹터들 가는 종목들만 계속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그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오늘 유한양행부터 보시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데일리가 됐는데 오늘 확실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일은 이제부터 유한양행은 뭐 중요한 거 보유자분들은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양봉. 네. 그 다음에 음봉도 괜찮지만 크면 안 됩니다. 네. 요 2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고요. 하나 더 플러스 알파를 하자면 5일선. 요 정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이제 뭐 점성 가수도 실시간 리딩이 됐는데 이게 이제 분봉 그 흐름 체크인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도 좀 위험해요. 네, 지금 30분봉 이제 나가고 있는데 30분봉 지금 13만 1,000원인데요. 시가가 13만 1,700원인데 여기서 양봉 전환 못 해주면 주가 분명히 13만 원 깨지고 내려올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강하게 시가 위로 30분봉 기준 13만 1,700원 위로 밀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유한양행이 전체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1위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 쏠림이 있었다는 건데 핸들링은 좀 더티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3개 캔들을
보라고 하셨죠. 요 시간에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세 개 캔들 이후에 요 두 번 약간 매수 매도가 교차하는 팽이형 그리고 5일선 지지 이게 오늘 뽑아 올린 모습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단기도 차익 실현 또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10층 위에 20층도 있어요. 네. 그건 여러분들 이제 선택의 몫인데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경계하면서 가야죠. 오늘 아마 자리를 뜨실 수가 없을 거예요.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때 이제 대안이 뭐냐 이쪽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걸 한 문장으로 좀 적어보면 후속타 시세가 어딜 거냐. 네, 요거죠. 네, 후속타 시세. 지금 소리 소문 없는 게 유한양행이고 소리 소문 있는 게 유한양행이고 소리 소문 없는 게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스탠바이 쪽이 가는 게 3반은 먼저 오늘 또 100만 원 넘어갔다 차익 실현. 이거 오늘 고점 돌파 세게 못하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 돼줘야 돼요. 99만 2, 3천 원 요 위로 마무리가 돼줘야지만 내일 강하게 한번 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후속타 중에서는 역시나 오늘 셀트리온. 요 정도 정리해드리고요. 셀트리온은 요 모양대로 마감되면 나쁘지 않다. 정리해드리고 양봉으로 조금 더 밀어 올리면 땡큐. 그 다음에 한올을 좀 쉽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한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응증 확대 쪽으로 찾아보게 되면 그러니까 왜 연구원들이 한올바이오파마 목표가가 거의 높잖아요. 6만 원대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스터용과 로얄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중증 근무력증도 마찬가지고 적응증 확대가 20가지가 넘어가는 데가 좀 드물어요. 이것도 지금 스탠바이고요. 네, 스탠바이고. 필요한 것은 한올 쪽은 거래량 돈반만 되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쪽은 21만 원 좀 강하게 밀어주는 쪽.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보니까 그동안 좀 쉬었던 쪽인데 뭐 대봉매를 오늘 상한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한미약품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내일 아마 한미약품이 오늘 이 상태로 끝나게 되면 내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황적으로는 내일 제약바이오 순서가 아니고 SK하이닉스 차례니까 요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스몰캡 종목 중에서는 역시나 APO레일 바이오하고 지아이노베이션이 지금은 선두표기인 것 같습니다. 지아이노베이션 지금 한 3일 정도 어제 모양새가 별로였는데 오늘 지금 예상을 뒤엎고 양봉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이제 보셔야죠. 지난번에 결국은 그 증자 이슈로 조금 떨궈놨고 과대낙폭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끌어올렸는데 요즘 단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거까지 좀 보시고 구분해야 될 거는 고점 언저리 부분이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물론 장기로는 더 갈 수 있겠지만 요 고점 부근 언저리 보유자들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단기 들어간 사람들은 밑에 있는 쪽 지금 뭐 지아이노베이션이라든지 동아ICT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 요쪽으로 확실히 시세 분출 내지는 거래량 확인이 필요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섹터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후속 종목들이 어떤 게 될지 볼만한 종목들 같이 소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전지입니다. 한 줄평부터 알려주세요. 네, 제한적인 종목 키 맞추기 진행입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다 올라가지는 않고 몇 가지 종목들만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같이 전략으로 연결해 주시죠. 네,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네, 앞으로도 이럴 거고요. 오늘 이제 좀 좋았던 부분은 SDI부터 봐야 되겠죠. LG엔솔이 계속 갔는데 LG엔솔은 이제 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좀 더 가면 40만 원 언저리인데 일단 5위선이 부서지면 좀 힘들고요. 과연 40만 원을 LG엔솔이 이제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거래량을 좀 동반시킬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방산업이나 시황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둘고 있지는 않거든요. 서둘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제 LG엔솔이 좀 쉬는 동안에 오늘 SDI가 조금 35만 원까지 트라이 했죠. 예상대로 35만 500원까지 트라이 했는데 일단 딱 관망세 형태로 지금 십자 도진의 형태로 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이 궁금해지는 형태인데 좀 아쉬운 쪽은 오늘 거래 대금은 12위까지 좀 올라갔던데 삼성 SDI가요. 거래량이 좀 아쉽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슈팅은
SDI도 어렵다. 단지 이제 선별적으로 키 맞추기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요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예상대로 지금 쉽지 않죠. 보니까 뭐 12만 원, 13만 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다. 어디까지 뭐 떨어지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꼭 참고사항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2차 전지의 형태에서 지금은 수직 계열화보다는 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실적이 선별화되어 있는 몇 종목들이 있어요. 고점 돌파하고 눌림목 들어갔던 어떤 2차 전지 장비 형태, PNT나 뭐 CIS나 이런 종목들은 대기 수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내일부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SK 하이닉스가 슈팅 나가고 나서 제가 봤을 땐 정강 후약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 오후장의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길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정강 후약으로 갈 때 오후에 그 약세 부분을 제약 바이오가 들어올지 2차 전지가 들어올지를 조금 구분 지어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완벽하게 종목군 장세로 이제 나눠져 버리게 되면 2차 전지에서도 몇몇 종목들은 상승 기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눌림목 접근을 하는 형태의 2차 전지, 그리고 저점 갱신이 될 것 같은 아직 매도세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형태를 구분 지으셔야 돼요. 네. 지금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 좀 피곤하다, 가릴 것 없이 가자, 이러면 SDI나 LG엔솔이 가장 좀 덜 피곤하고요. 피로도 쪽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나는 여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시게 되면 결국은 PNT 요즘 많이들 보시거든요. 기간 행보가 좀 길어서. 근데 이제 빨리 뽑아 올려야 돼요. PNT하고 CIS 쪽이 가장 괜찮아 보여요. 지금 형태군으로는. 여기 두 종목 다 여기서 지금 이겨내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은 있을 수 있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 있는 종목도 많고 실적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잘 보시고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이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지 반도체뿐 아니라 2차 전지의 변화 흐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도주 다 설명을 주시는데 반도체는 한 줄 평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핵심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시죠.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내일 엔비디아가 이제 떴을 때 지금 목요일인데 SK 하이닉스가 연동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제 시세 분출이 연속성이다 아니다, 이거는 이틀 3일이 지나봐야 될 거고, 내일 아침부터 엔비디아하고 디커플링으로 간다 그러면 의미 없고요. 커플링 관계로 간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단기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기술적인 모습은 만들어져 있는 형태예요. 결국은 내일 코스피 지수가 271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끌어올려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오늘 그러면 사실은 이 지금 형태로 끝나거나 여기보다 SK하이닉스 17만 4,800원인데 시가 위로 조금 더 끝나주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일 좀 쓸 수 있거든요. 일단 뭐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답이 안 나오고, 지난번에 한번 올라갈 때 20만 원 조금 넘어갔잖아요. 지금 예상대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횡보세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이닉스 쪽들.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고밸류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고밸류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합리적인 근거는 매출액 성장과 영업이익 부분을 봐라. 물론 경기 민감주이긴 하지만 아직은 지금의 저점이 인식이 계속 올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고밸류 쪽에서는 저는 좀 동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16만 원, 17만 원 요 가격 라인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물론 오늘 그냥 16만 원까지 매도로 탁 때려주고 내일 좀 승부를 보면 좀 편안한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보합권 언저리에서 강보합, 약보합에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누가 막는다는 거잖아요. 잠재적 매수자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연동관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일단 시세 분출 후에 정강후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구분해야 돼요. 단기 반등세로 뭐가 됐던, SK하이닉스가 됐던 그 밸류체인이 됐던, 삼성전자가 됐건 그 밸류체인이 됐건 단기 반등세를 노릴 건지 저점 매집을 해서 갈 건지, 반도체는 이렇게 구분 짓는 전략이 확실히 필요하고, 시세 분출의 연속성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한양행이나 삼바 이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추후에
그러니까 반도체 그 제약바이오 파트는 SK바이오팜도 그렇고 한올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시세 분출이 있을 수 있는데 반도체는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니까 매집 전략이 조금 더 우위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세 분출에 대한 연속성에서는 물음표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고요. 내일 연동성도 좀 살펴보시고 단기 반등일지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가는 매집 전략을 사용하실지는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줍니다. 딥페이커와 진단키트 두 가지를 또 언급을 주셨는데 한 줄 평부터 알려주세요. 때는 이때다. 단기 테마 형성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시장 좀 조용하고 주도주들 움츠러들었을 때 이렇게 테마주들이 좀 득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외주도 역시나 뭐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보실까요? 오전에 다 알려드렸어요. 정말로 꼼꼼하게 리딩하듯이 알려드린 이유가 오늘 한빛소프트 모습인데 오늘 상한가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 갭 상승을 2번 하게 되면 3번 더 갈 수는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인 이 이론이 갭 상승을 2번 하게 되면 분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사실 풀리면 안 돼요. 근데 벌써 풀려가지고 17%가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음봉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단기적인 눌림목 기술 접근도 피하셔야 돼요. 네. 내일 하이닉스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는 더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봤을 때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의사결정은 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각자 하시고 단지 제가 봤을 때 오늘 더 미끄러질 공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꼬리 달린다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거는 오늘 시가가 2,975원 상한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새가 가게 되면 내일 강하게 양봉이 밀어줘야 되는데 시황적으로 내일 양봉이 밀어줄 수가 있나요? 그런 구도 자체가 아니죠.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갔던 게 유한양행이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죠. 네. 이 세 개 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확하게 한빛소프트가 오는 음봉 떨어지면 다 마찬가지예요. 네. 내일 양봉이 조그맣게라도 서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쉽지가 않죠, 지금. 그리고 이건 진단키트 쪽인데 오늘 좀 구분을 지어드렸어요. 시젠, 휴마시스 몇 개 좀 구분 지어드렸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은 손절매 형태 말고는 의미 없다. 주도주가 약간 쉴 때 이제 해지 내지는 시세 부각 쪽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온 건데 큰 메리트는 없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외주들까지 오늘 전략들 함께 정리해서 4가지로 나누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 준비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골라오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요? 네, 내일 좀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준비를 했고요. 내일 하루 음봉이 크면 안 되고, 오늘 사실은 좀 쉴 줄 알았는데 오늘 쉬지를 않네요. 네, 오늘도 장중에서 계속 관찰을 좀 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고, 내일 약간 5일선 키 맞추기가 진행되면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입 기회가 한 번은 있으실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결정하는데 각자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조금 승부를 볼 타이밍이 한올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목표가는 따로 제시 안 하겠습니다. 기관의 목표가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형태로는 아마 제약바이오에서 그래도 탑5 안에는 들어가는 쪽이지 않나. 고점 유한양행, 삼바, SK바이오팜 요 세 개를 제외하면 다음 후속타가 셀트리온, 한올더 바이오파마, 동아ST 그리고 한미약품 정도. 저는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동아ST, 셀트리온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4총사 이렇게 이름 짓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4총사 중에 하나인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또 설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올라간 쪽에서 그 다음 후속 타자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1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